안녕하십니까. 솔루션의 이도영입니다. 자, 오늘은 입시 뉴스 얼마 전에 이제 나왔던 뉴스를 가지고 좀 설명해 드릴 텐데, 제목은 이렇게 달았습니다. 2023학년도 스카이 정시 비율 확대. 자, 2023학년도라고 하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얘기하는 건데, 자, 여기서 스카이 얘기하자마자 이렇게 막 스킵하고 ESC 누르시는데 아닙니다. 스카이 못 가죠. 못 가는 학생이 훨씬 많습니다. 가고 싶은 거 저도 잘 알죠. 근데 이 학교들이 우리나라 이 교육계의 트렌드를 이끄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이 학교를 살펴보지 않고 입시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는 학교들이 나오니까 영상 끄지 마시고 좀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2023학년도에 여기 있는 16개 스카이부터 시작해서 뭐 다 나오죠. 서성한, 중경외시 다 나옵니다. 대충 한 16개 정도면 뭐 16위까지는 아니지만 탑10 다 들어가 있죠. 이 학교들을 이제 나라에서, 정부에서 니네 2023학년도는 무조건 정시 40% 맞춰라고 이미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학년이 대학 갈 때죠. 그럼 지금 고2도 있고 고3도 있는데 느닷이 왜 1학년 얘기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2023학년은 맞추니까 지금은 이거보다 퍼센트 비율이 낮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 자, 내년까지 잘 참았다가 40%로 퍽 하려고 하겠냐? 아닙니다. 자, 보시면 이미 2학년, 며칠 전에 발표가 났죠? 2022학년도,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학을 들어갈 때 어떻게 우리가 학생을 뽑겠냐라는 입시 계획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3대장인 스카이를 좀 살펴보면 눈에 띄는 변화가 있죠. 어떻게 돼 있죠? 그렇죠. 이미 연고대는 40%를 미리 맞췄습니다. 1년 전에. 그리고 서울대는 21.9%에서 30% 턱걸이로 맞췄죠. 저희가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야 30% 맞춰. 정시나 교과 중에 하나는 30% 맞추는 게 좋겠어. 그거 안 하면 니네 지원금 안 줘. 그러다가 포항공대가 잘렸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래서 고대도 18.4%에서 무려 2배 이상을 뻥튀기 해서 40%를 미리 맞춰놨습니다. 바꾸기 싫다는 얘기죠. 더불어서 수시 인원 2월시 추가 가능성. 자, 수시를 100% 못 채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시에서 빵꾸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학생들이 이 등록을 하지 않아서 추합하다 보면 몇 명 펑크가 나는데 그 펑크난 인원을 다 어떻게 하느냐? 그냥 정시로 넘깁니다. 어차피 몇 명 더 뽑으면 되니까.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 연고대가 손잡고 맞췄는지 40.1로 나와 있는데 이 40%보다는 더 올라갈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죠. 그 퍼센트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죠. 또 심리적으로 느끼는 퍼센트는 더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나오는 40%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 모든 전형을 다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뭐 2월 인원부터 시작해서 정원의 인원, 뭐 수시도 굉장히 여러 가지죠. 막 농어촌, 사배자, 다가녀, 국가유공자, 제2외국인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거 다 합친 거죠. 보통 이 영상을 듣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평범한 학교에 평범한 학생일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좀 평범한 전형을 쓰게 될 텐데 그렇다면 이 40%는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미리 판을 깔아서 서울 주요대학 정시비율 비교라고 해가지고 16곳이 나와 있는데 왼쪽은 30%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도 말이 30이지 37, 39까지도 있습니다. 오른쪽은 좀 더 많죠? 40%를 먼저 세팅 끝냈습니다. 아무래도 한 해라도 먼저 이 시스템을 돌려봐야 유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정시 비율이 높아졌다. 실은 최근 한 5년 동안의 이 입시를 끌어왔던 전형은 당연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학생부 종합전형, 즉 학종 또는 종합전형이라고 부르는 거였기 때문에 거기에 더불어서 교과가 묻어갔죠. 핵심은 뭐냐면 학교생활 충실히 하자, 학교생활 잘하자.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이지만 핵심은 중간기말 내신입니다. 즉 아무리 내가 대외활동을 열심히 하더라도 요즘의 트렌드는 내신이 좋지 않으면 비록 일반고가 아닌 특목고라도 불합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죠. 그걸 이렇게 하다가 느닷없이 작년에 조모시 사태 때문에 학교 감사도 뜨고 난리가 난 이후로 투명성, 객관성이 좀 확보가 되어 있는 정시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강요를 시작한 거죠. 뭐 시키니까 까라면 까야죠. 대학교 이거 안 하면 돈 안 주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얼마나 깡이 있어서 지 맘대로 하겠습니까? 정시든 수시든
종합전형으로도 우수한 사회생 얼마든지 뽑을 수 있고 수능을 봐도 여기 있는 학교들은 어이구 좋은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들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손해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굳이 이렇게나 저렇게나 똑똑한 학생을 뽑으면 되는데 개길 필요는 없다. 40% 맞췄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잠깐 보고 제가 정리를 좀 할 건데 연도별 정시 비율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체입니다. 전체. 방금 얘기했던 16개, 17개 이런 학교들은 흔히 말해서 명문대죠.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교인 반면 이 퍼센트는 전체 전국에 거의 한 200개 정도의 대학교가 있는데 그 200개 대학 전체 막 30몇만 명, 40만 명 되는 학생들의 정시 비율을 산출한 겁니다. 그럼 실제로 1%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막 2배가 됐네, 3배가 됐네, 1.5배가 됐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뭐냐면 정시를 확대하는 학교들은 대부분 서울에 있는 좀 괜찮은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학교는 뭐냐? 나머지 학교는 수능하고 상관없이 학생들을 뽑는 학교들이 훨씬 많죠. 40%를 맞췄다 손 치더라도 실제로 교과전형으로 뽑는 비율이 더 많습니다. 즉 나는 중간기말 대충 보면 수능 안 보고 대학 갈 수 있어 라는 학교들이 훨씬 많다는 얘기죠. 근데 그 학교가 갈 수 있는 학교지 가고 싶은 학교는 아닌 경우가 많겠죠.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학교를 가려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지금까지 내신을 위주로 공부를 했다. 그 다음에 수능 공부를 안 했다라고 하는 학생들한테는 이제 큰 고민거리가 생겼죠. 나 좋은 학교 가고 싶은데 어떡하지? 정시 비율이 높아졌네? 방법은 뻔하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약간 괴리감이 생긴 게 뭐냐면 학교 내신, 특히가 영어가 좀 많이 그런데 학교 내신 시험이랑 수능 시험이 너무나 레벨 차이가 나고 색깔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학교 공부 따로, 모의고사 공부 따로 하는 학생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그게 조금 일원화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학교에서 내신도 중요하죠. 종합전형이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근데 정시비율이 높았으니까 명문대를 보내려면, 좋은 학교를 보내려면 학생들이 모의고사나 수능을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방향 같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학교에서는 동아리 쫙 깔아놓고 동아리 활동에 집중했다면 이제 중간기말도 약간은 모의고사 스타일로 문제를 내는 학교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아마 그런 식으로 내신 관리하는 학교들이 실적이나 인지도가 좋아질 확률도 높겠죠. 자, 다시 수능 공부를 하는 게 1, 2학년 때 대충 비비다가 3학년 1년 반짝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방금 언급했던 그런 학교 중에 하나 정도를 노린다면 입학 당시 그리고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정시 공부를 어떻게 겸할 수 있는가 라는 고민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2022학년도 계획안에 관한 정보를 드렸고 이걸 기반으로 잘 계획을 짜셔서 좋은 결과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